서울 한복판 유리벽 너머로 반짝이는 고급 레스토랑. 그곳에 첫 출근한 한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이지안. 화려한 이력도 백도 없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싶었던 신입 웨이트리스. 그녀가 처음으로 만난 손님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의 룰을 뒤흔든 진심 다이닝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다. 이건 성공의 레시피가 아니라 진심의 레시피로 세상을 움직인 이야기다. 저의 첫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든 오후, 이지아는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의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지만 초라해 보일까 걱정이 됐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지 이제 겨우 1년. 자취방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고단한 나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급 레스토랑에 취직한 것입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나무와 대리석이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 수정같이 빛나는 샹들리에,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들. 식기와 테이블보 하나하나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이지아는 잠시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입이신가요? 여기서 멍하니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차가운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히 묶은 머리카락이 첫인상부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안이 꾸벅 인사했습니다. 마윤이 매니저예요.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 있나요? 이지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58분. 출근 시간은 9시였습니다. 아직 2분이나 더 남아 있었지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인데요. 일찍 와서 주변을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라 매종의 직원은 최소 30분 전에 와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매뉴얼에 없던가요? 주변 구경은 근무의 시간에 하셔야죠. 이지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사 안내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첫날부터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긴장한 손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일찍 오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나 봅니다.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우리 레스토랑은 매우 바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마윤이는 뒤돌아 걸었고 이지아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직원 라운지에 들어가니 몇몇 직원들이 이미 출근해 있었어요. 모두 이지안을 힐끗 보더니 다시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라운지 한쪽에 있는 락커에 짐을 넣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후 마윤이를 따라 레스토랑 곳곳을 안내받았지요. 우리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테이블 세팅부터 와인 추천, 요리 설명까지 모든 것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마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레스토랑의 규칙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지아는 필사적으로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 노력했어요. 마윤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지안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규칙이 많았지요. 주방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 주방장님은 우리 레스토랑의 핵심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주방에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태우 주방장이었지요. 그는 이지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와 팽팽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정 주방장님은 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실력은 최고죠. 미슐랭 셰프 출신이라 까다롭지만 그만큼 우리 음식의 수준은 보장됩니다. 마윤희의 설명에 이지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지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태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새로운 직원이군. 주방에 오면 조용히 해. 집중이 필요하니까. 라고 짧게 말하고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지요. 그의 차가운 분위기가 이지안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매일 이어질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 근무가 시작되었어요.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이 되자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지아는 최선을 다했지만 고급 레스토랑의 빠른 템포와 까다로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와인 종류를 외우지 못해 실수하고 테이블 세팅에서 포크 위치를 잘못 놓고 음식 설명에서 핵심 재료를 빼먹는 등 실수가 이어졌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요. 이지안 씨, 그 테이블 손님께 와인을 엎질렀다면서요? 첫날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마윤희가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지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라는 억울함이 샘솟았습니다. 첫날 퇴근길, 이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힘들다니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뒷문에서 나오는 노숙자 같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노인은 쓰레기통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뭘 찾고 계신가요? 이지안이 다가가자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총기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쉬고 있었을 뿐이죠.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나요? 노인의 말투에서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지아는 오늘 받은 팁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이걸로 뭐라도 드세요. 근처에 맛있는 김밥집이 있어요. 노인은 잠시 이지안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을 때는 눈가에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따뜻한 사람이 만든 밥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이런 친절은 흔치 않지. 노인의 말에 이지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실수연발이었는데 따뜻하다니요.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새로 일하기 시작한 건가? 네, 오늘이 첫날이었어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힘들었겠군. 고급 레스토랑은 규칙이 많지. 하지만 모든 시작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야. 맞아요. 많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열심히 할 거니까요. 언젠가는 적응할 수 있겠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라면 잘할 거야.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지. 세상은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 이지아는 왠지 모를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첫날의 실수와 좌절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네요. 노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이야. 자네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야. 그날 밤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났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이지안의 발걸음에 맞춰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지안은 일찍 출근하여 동료들보다 먼저 레스토랑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커트러리를 정렬하고 와인 글라스가 빛에 반사되어 빛나도록 하나하나 신경 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윤희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테이블 간격이 맞지 않네요. 매뉴얼대로 해야 해요. 고객이 와인 추천을 물으면 더 비싼 것을 권해야 합니다. 매출이 중요해요. 날카로운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지아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지요. 가끔은 억울했습니다.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싶었어요. 3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예약이 꽉 찬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노숙자 복장의 노인을 보고 마윤희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 노인은 이지안이 첫날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마윤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식사할 돈은 있소. 마윤희는 곤란한 표정으로 이지안을 불렀습니다. 저 손님 좀 응대해 주세요. 적당히 돌려보내세요. 이지아는 마윤희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뵀었는데.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따뜻한 아이구나. 오늘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 이지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서빙만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차서. 괜찮다. 구석자리라도 좋아.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 이지아는 빈 테이블을 찾아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마윤희의 불만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 메뉴판을 건넸지요.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하던 이지아는 정태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노인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사람한테 우리 시그니처를 내줘도 돼? 맛을 알기나 할까? 정태우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이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분도 고객이에요. 정태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순진하군. 그날 저녁 노인은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가끔 노인을 향한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이지안을 불렀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소. 하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음식에는 기술이 있었지만 진심이 부족했어. 요리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소. 이지아는 놀랐습니다. 노인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정태우의 요리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지요. 밥은 정이야. 따뜻한 사람이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노인이 떠난 후 마윤희가 이지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규정을 어겼어요. 예약 없는 손님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고객이잖아요. 돈도 제대로 지불하셨고. 이미지예요. 우리 레스토랑은 이미지가 생명이라고요. 그날 밤 퇴근길에 다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수고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지아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혼났다는 걸. 표정에 다 써 있더군. 억울했지? 이지아는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요. 사람은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장우식이라고 하오. 다음에 또 만나면 잘 부탁하네. 다음 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안이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어제 노숙자처럼 온 손님 있잖아요. 알고 보니 미식의 신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유명 평론가래요. 오늘 새벽에 우리 레스토랑 리뷰를 올렸는데 호평이 아니에요. 이지아는 얼른 그 블로그를 찾아 리뷰를 읽었습니다. 라 매종, 완벽한 기술 뒤에 숨은 차가운 진실. 음식에는 영혼이 없고 서비스에는 위선이 가득하다. 유일한 예외는 한 명의 서버.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이 레스토랑의 유일한 빛이었다. 이지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윤이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이미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지요. 이지안 씨 사무실로 들어와요. 마윤이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지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마윤이는 컴퓨터 화면을 이지안에게 돌려 보여주었어요. 이거 봤나요? 화면에는 어제 만난 미식의 신의 블로그 리뷰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라 매종 차가운 완벽함의 실패였지요. 네. 방금 들었어요. 이 리뷰가 우리 레스토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나요? 예약 취소가 벌써 6건이에요. 이건 전부 이지안 씨 책임이에요. 이지안은 놀랐습니다. 제 책임이라뇨? 누가 그 사람을 받으라고 했죠? 규정을 어기고 예약 없는 손님을 받은 건 이지안 씨예요. 하지만 그분은 정당한 고객이었고 리뷰에서도 제 서비스를 칭찬했잖아요. 마윤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개인적인 칭찬을 위해 레스토랑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군요. 이런 직원은 필요 없어요. 순간 이지안의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오늘부로 이지안 씨는 해고예요. 개인 물품을 챙겨 바로 나가주세요. 이지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제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야 하나요? 마윤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감정 없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락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태우만이 주방 문 앞에 서서 이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그런 거야. 정태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심 따위는 통하지 않아. 이지아는 잠시 정태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소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슬픔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아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를 만났어요. 장우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맞았구먼. 이리 와요. 장우식은 우산을 이지안에게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젖었는걸요. 해고당했구먼. 장우식이 말했습니다. 이지안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에 다 써있더군. 괜찮소? 이지안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울에서의 직장을 잃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지. 장우식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지안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와보게. 아침 9시에. 이지안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명함에는 장우식 마이너스 진심푸드 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진심푸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이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내일 봅시다, 이지한 씨. 장우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지한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지한이 진심푸드 그룹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놀랍게도 정태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이지한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지요. 이지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장우식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진심 다이닝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이지한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먼저 이지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진심 다이닝의 총괄 책임자가 될 분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정태우는 거의 비웃듯 코웃음을 쳤지요. 다음은 정태우 씨입니다. 라 매종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우리 팀의 메인 셰프가 될 뿐이죠. 이지아는 놀라서 정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사직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정태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장우식은 진심 다이닝의 콘셉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정성을, 매뉴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스토랑이었지요. 이지아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식당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다들 자리를 떠난 후 정태우가 이지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운이 좋았네. 이지한은 그의 비꼬는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 회장님은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셨을 뿐이에요. 진심? 정태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게 이 바닥에서 통할 거라 생각해?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 왜 사직했어요? 이지한이 물었습니다. 정태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마 너무 지겨웠나 봐. 매일 같은 요리, 같은 칭찬, 같은 불만. 그럼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거죠? 장 회장님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어. 그리고 정태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고 싶기도 했고. 이지아는 상처받은 기분이었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니까요. 두고 보지. 정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이지아는 진심 다이닝의 오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메뉴 구성, 직원 채용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지요. 장우식은 멀리서 지켜보며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이지한에게 맡겼습니다. 정태우와의 협업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냉소적이었고 이지한의 의견에 자주 반대했습니다. 오픈 일주일 전 이지한은 정태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메뉴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또 이미 충분히 많아. 이건 특별해요. 내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시던 된장찌개예요. 양념은 단순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죠. 정태우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지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가정식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낸다고?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진심 다이닝이잖아요. 화려함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면서요. 정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레시피 줘봐. 진심 다이닝의 오픈 당일, 이른 아침부터 레스토랑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켰고
이지아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마지막으로 점검했지요. 정태우는 주방에서 요리사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우리는 준비됐어요. 이지안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손님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오전 11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장우식의 인맥과 마케팅 덕분에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음식 평론가들도 여럿 보였지요. 이지아는 직접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어요. 주방에서는 정태우가 완벽한 집중력으로 요리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거친 요리는 맛도 좋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따뜻함도 느껴졌지요.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마윤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지아는 직접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어서 오세요, 마윤이님. 마윤이는 이지안을 올려다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붐비네요. 네, 다행히 반응이 좋아요. 추천 메뉴는 우리 시그니처 된장찌개 코스예요. 마윤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고급 코스로. 네, 정태우 셰프가 특별히 개발한 레시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식이 나왔을 때 마윤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은 마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비결은 진심이에요. 이지안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이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보니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라 매종에서 이지안 씨를 잘못 대했어요. 이지안은 놀랐습니다. 마윤이가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래도 미안해요. 마윤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나 매종은 요즘 더 어려워져서 몇몇 지점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에요. 이지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 매종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생각났지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의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오픈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우식도 참석했지요. 그는 모두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진심 다이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이었어요. 이것이 앞으로 진심푸드그룹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잔을 부딪히며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지아는 문득 정태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테라스에 혼자 서 있었어요. 이지안이 다가가자 정태우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있어요? 이지안이 물었습니다. 정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오늘 정말 잘했어요. 당신 요리 덕분에 다들 감동했어요. 정태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 이지아는 놀랐습니다. 정태우가 인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라 매종으로 복귀하는 날, 이지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개월 전 해고당했던 그 장소에 이제는 총괄 책임자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옆에 선 정태우가 그녀의 긴장을 눈치챈 듯 했어요.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긴장되네요.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태우는 평소답지 않게 이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넌 이제 그들의 상사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지안과 정태우는 라 매종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놀란 얼굴, 의심스러운 눈빛, 기대감이 섞인 미소까지. 그리고 맨 앞에는 마윤이가 서 있었지요. 이지한 씨, 정태우 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윤이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과거의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이지아는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라 매종을 새롭게 만들어 갈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당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지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은 귀중한 자산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바꿨으면 합니다. 바로 진심으로 일하는 방식이죠.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지아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고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기술적으로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맛있게 먹는 사람을 상상하며 정성을 다해 만드는 음식 말이에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은 유지하되 너무 경직되게 따를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고객이 우리의 진심을 느끼는 거니까요. 마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지아는 마윤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윤이 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마윤이 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윤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역할을 주려는 이지안의 태도가 예상 밖이었던 거지요. 저를 남겨두실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팀이니까요. 그 말에 마윤이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변할 수 있다는 이지안의 믿음이 통한 것 같았어요. 첫 회의에서 이지안은 라 매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되 진심 다이닝의 철학을 접목시키는 것이었지요. 메뉴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우의 주도 아래 몇 가지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특히 할머니의 된장찌개 코스를 라 매종에도 도입하기로 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지안이 라 매종에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레스토랑은 큰 변화를 겪었지요. 진심 다이닝의 철학이 완전히 자리 잡아 이제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예약은 항상 꽉 찼고 대기 명단까지 길게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우식이었어요. 이지안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라 매종이 별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추가 언급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지안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슐랭 별은 모든 셰프와 레스토랑의 꿈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겸손하군요. 하지만 이건 다 이지안 씨 덕분이에요. 이제 더 큰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오후에 본사로 와주세요. 통화를 마친 이지안은 곧바로 정태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벌써 출근해 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정태우 씨, 우리가 해냈어요. 이지안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미슐랭 별이요. 우리가 별을 받았어요. 정태우의 무표정한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이지안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를 들어올려 빙글 돌렸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정말로 해냈다고.
이지아는 놀라면서도 기쁨에 함께 웃었습니다. 정태우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그녀를 내려놓았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정태우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레스토랑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윤이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요. 이지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지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윤이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성공이에요. 오후, 이지아는 장우식을 만나러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곳에 있었어요. 외국인 남성이었는데 그가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글로벌 럭셔리의 CEO였습니다. 이지안 씨, 로버트 윌슨 씨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럭셔리의 CEO죠. 이지안은 놀라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지안 씨. 당신이 가져온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장우식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버트 씨가 우리 진심 다이닝 콘셉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호텔 체인에 우리 레스토랑을 입점시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지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라니. 영광이네요.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로버트는 글로벌 럭셔리의 뉴욕, 파리, 도쿄 지점에 진심 다이닝을 오픈하자는 제안을 했지요. 그것은 이지안에게 있어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지안 씨가 직접 해외 지점의 셋업을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1년 정도는 해외에 체류하면서요. 이지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외 진출은 분명 엄청난 기회였지만 지금의 팀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특히 정태우와 함께 이룩한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지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지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지안은 복잡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도시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지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돌아오자 정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이지안은 정태우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글로벌 럭셔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해외에 진심 다이닝을 오픈하자는 거야. 정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한데? 그런 기회라면 바로 잡아야지. 하지만 1년 정도는 해외에 있어야 해. 그리고 파리에서는 너와 함께 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정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럼 가야겠네. 정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들이 소중하니까. 정태우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돼. 내 꿈이잖아. 이지아는 정태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1년이면 금방 지나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도 갈 수 있어. 이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야? 왜 안 돼? 우리는 좋은 팀이니까. 정태우가 이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소중해.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지아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긴장되었지요.
오늘 글로벌 럭셔리의 로버트에게 답을 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가 깨어나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지아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분명 그녀의 오랜 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팀, 이 자리에서의 행복도 소중했습니다. 특히 정태우와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역시 일찍 왔네. 뒤를 돌아보니 정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 정태우는 이지안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지요. 결정했어? 정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너무 어려운 결정이야.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정태우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과 일할 기회라고. 누구나 바로잡을 기회야. 이지아는 정태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길 바라. 정태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든 중요하지 않잖아. 내 커리어니까. 중요해. 이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 정태우. 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내가 가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야. 내 꿈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 내 꿈. 이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나도 내 꿈이 뭔지 다시 생각해봤어. 처음엔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이 꿈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정태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됐어. 혼자 빛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태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너는? 그때 문이 열리며 마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방해받은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이지아는 장우식과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럭셔리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태우 셰프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각 지점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분의 시너지가 진심 다이닝의 성공 비결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최선이겠군요. 저녁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지아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와의 계약을 수락하되 정태우와 함께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진심 다이닝의 철학을 전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라 매종과 진심 다이닝은 계속될 거예요. 이지아는 마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윤이 님이 이곳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마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파티가 끝나고 이지안과 정태우는 텅 빈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생각해봐.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말도 섞기 싫어했는데. 정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안도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죠. 세상은 바뀌지 않아라고 말하던. 그리고 넌 너무 순진했어. 하지만 정태우가 이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변했어. 진심의 가치를 알게 됐지. 이지아는 정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지안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최고의 팀이니까. 정태우가 이지안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고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순간 레스토랑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요. 세계를 무대로 진심을 전하는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